건축물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종전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버려가지고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단 한 번도 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오늘 저희는 여기 강동구 상일동에 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4월에 낙찰받은 특수물건이죠. 그 물건의 이제 명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물인가요? 이거는 오늘은 사실 명도에 대한 얘기만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위반 건축물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종전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종전 낙찰자가 네. 미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4,350만 원 입찰 보증금을 몰취당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가 6차 때 이제 3억 9,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보통 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명도인데 네. 이번 물건은 어떻게 명도를 하셨나요? 보통 초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경매에서 이제 명도 부분이에요. 왜 누군가를 쫓아내야 되고 뭔가 이런 좀 상황, 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낙찰을 받고 이제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대금 납부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금을 납부를 하면 그때서 이제 명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그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제 투자 인생에서 아주 오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12년 동안 이제 경매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 IM 경매가 하는 거는 특수물건 경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잔금 납부 전에 못 끝낸 네?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그랬는데 네. 이번 물건은 사실 이제 특수물건의 난이도는 좀 낮았지만 명도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잔금을 납부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오래 걸린 건 당연히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상황인데 저한테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대표님, 명도를 할 때 이사비를 통상적으로 한 300만 원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다 경매를 이론적으로 좀 배우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들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상 원칙적으로는요, 저희 낙찰자가 불법 임차인이죠. 불법 점유자라고 하죠. 그분들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년 동안 제가 수많은 명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이번 물건은 어떠셨나요? 이번 물건도 당연히 저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500만 원 이사비를 요구를 하셨고, 제가 근데 전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사비를 제가 드릴 게 아니라 저한테 부당이득금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가지 않으시면은 저는 명도 안 해주셔도 되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사건도 이사비 영업? 금전적인 어떤 대가를 드리진 않았어요. 이런 게 바로 실전 노하우, 대표님이 항상 말하신 그 실전 노하우군요. 대표님, 이런 꿀팁 저희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실무적인 꿀팁 배우고 싶으시다면 IM 경매로 오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런 좀 쓸데없는 비용들이 내 수익률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명도를 하실 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실게요. 네. 일단 낙찰 받고 명도가 아까 입찰 전부터 제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걸 어떻게 서류만 보고 알았을까요? 그거는 어떤 실무적인 경험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일단 제가 서류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네. 여기 지금 채무자이자 소유자분이 이 건물을 건축하신 건축주였어요. 이런 실무상에 이런 건축을 좀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을 갖춘 분은
공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음.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으세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힘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힘드셨을까요? 1차 때 일단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당연히 명도 거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2차 때는 이제 그분 사무실에서 이제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뭐 언제까지 명도를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보면은 그걸 지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나가라, 안 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차 명도 어떤 협상이 거절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법적으로 준비를 했죠. 뭐 부당이득금이나 뭐 경매 방해죄, 이분이 뭐 경매 방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명도를 좀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났고, 그리고 이제 명도 확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3번이나 약속을 어기셨어요. 결국에 오늘 오전에 이제 다 퇴거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사실 명도가 저 같은 이제 이렇게 오래된 사람도 가끔 이렇게 조금 지연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저도 이번에 뭐 제 인생의 5점이라고 하지만 잔금 납부하고 일주일 만에 어찌됐건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렵게 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찌됐건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일반 분들이 명도하셨으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보통 다른 분들 명도는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 뭐 빨라봤자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표님은 이미 명도 확인서를 받으신 거면 엄청 잘하신 거 아니신가요? 근데 뭐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아, 그래서 좀 나름에도 좀 어떤 재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또 내 예상과는 좀 어떤 변수가 또 생겼구나. 그럼 대표님, 혹시 명도 할 때요, 우리 IM 경매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의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명도를 하다 보면은 좀 감정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그쵸. 명도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입장이 되고, 또 명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쫓아내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꼬이는 부분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근데 명도는 제가 생각하는 명도는 그래요.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협상과 그의 어떤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분 같은 경우도 저한테 2번째 만날 때 소리 지르고 뭐 저한테 막 나가라고 하고 그러셨지만 이제 나중에는 저한테 아주 호의적으로 해주셨어요. 왜냐면 뭐 그분이 이제 조금 경매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좀 꼬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배당이 신청서도 좀 작성을 해드리고 그리고 향후 조금 방향성도 제가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웃으면서 서로 뭐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집으로 꼭 여기 재개발 이슈가 3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 집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명도할 때 좀 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여기 지역 주택 조합장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식적으로 좀 탄탄한 분이셨고 그래서 뭐 저랑도 앞으로 좀 많이 소통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분의 좀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좀 설득하는 걸로 공감하고 좀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떤 서류적인 이론적인 것보다 훨씬 쉽게 명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가 나름 펜트하우스입니다. 나름 펜트하우스고 네. 오. 뭐가 아주 높죠. 네. 이렇게 2층이 있고 여기 또 보시면은 다락도 있어요. 오, 이렇게 또. 네, 여기 보시면은 다락도 있고 오, 꽤 높네요. 대표님, 경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뭐 부동산 경매 그리고 일반적인 경매랑은 좀 다르게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특수 경매를 지향을 하잖아요. 특수 경매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풀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오늘 일처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 이론적으로 푼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실무적인 어떤 노하우로 이거를 해결을 한 거고,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단순 이론적으로만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 수익이 나는 거는 실무에서 실제 수익이 나거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제 실전 이제 낙찰 사례와 이제 좀 명도 경험을 좀 전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물건은 감정가가 8억 5천이었지만 제가 3억 9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절대 이론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경험과 현장 감각이 필수입니다. 저희 IM 경매에서 이번 9월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수물건 경매를 하기 위한 새로운 강의가 개강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면 무료 강의 일정과 수강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